미국 조사기관에서 2022년 전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에 6위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며 한국도 어려운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국뽕 혹은 근거 없는 자료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조사기관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데요. 또한 그 세부적인 이유를 들춰보면 한국이 전세계 강력한 국가 6위에 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거의 처음으로 제쳤다는 소식에 일본은 크게 침통해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발표가 났으며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 자료는 매 새해가 되면서 발표되는 미국의 조사기관의 국가 순위 리스트입니다. 미국의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지난 31일에 리스트업했는데요. 매체는 전세계 85개국 총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우 자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리스트가 다소 방대한 것으로 보여 각계 전문가들도 참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서 세부 항목이 있으며 국가별로 순위가 정해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일각에서조차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로 쳐도 몇 배는 된다며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게다가 핵무기까지 보유하며 유럽 유일 식량 자급 자족이 가능한 프랑스가 한국보다 아래라는 게 과연 말이 되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국가들이 순위권에 올랐으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전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의 1위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조사기관 USNWR은 전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및 군사 강국이라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와 군사력, 정치 등 각종 국가 영향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우크라 사태를 통해서 간접 증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제한적인 무기만 공급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무기 공급과 최첨단 무기들은 대리전을 통해서도 위력을 발휘한 것이죠. 사실상 미국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핵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중국이 힘을 합쳐도 게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미 군사력만 해도 전세계 1위의 힘을 가졌고 그는 역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계 부동산은 폭락하고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USNWR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2, 3위를 중국과 러시아로 각각 선정했고 경제, 군사 분야를 거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고전했지만 넓은 영토의 자원, 특히 가스와 석유 생산에서 전세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 올 들어 물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면서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 다국적 기업, 공장 등 경제 대국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사태로 중러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나 전문가들은 강대국임을 부인할 수는 없던 것이죠. 한편 4, 5위는 독일과 영국이 차지했으며 유럽의 최고 강대국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한국이 6위로 등장한 것은 매우 생소한 장면인데요. 우선 한국은 GDP에서 미국의 23조 달러의 10%도 안 되는 1.8조 달러의 2020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이 4.7조 달러이며 프랑스가 2.95조 달러로 한국의 두세 배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78조 달러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는 자원이 소위 사기 수준으로 많아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6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USNWR은 색다른 분석을 내놓았다는데요. 또한 작년 조사에서 6위를 차지한 일본에는 또 다른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전세계 3위의 GDP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8위로 처졌나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일본 경제가 처참하게 고꾸라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빚은 1경 5천조 원 정도로 예상돼 전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통화를 무제한으로 늘려가면서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 정부에서 빚을 내고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면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것이 말 그대로 가불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및 러시아 사태 등 인플레이션이 곱절 쓰나미로 몰려오게 되면서 그동안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던 일본조차 올해 들어 약 3, 4%가량 물가가 상승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임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 GDP 역시 1990년대 5조 달러를 찍은 뒤 30년간 5조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서서히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 일본을 지탱해주던 국민들이 엔화 추락으로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일본에서 자본을 뺀다면
일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GDP가 세계 3위권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경제 상황 등이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경제가 추락한다고 해도 GDP 4.7조 달러는 여전히 장난 아닌 수준이며 일본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즉 한국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바로 이전 연도 20위에서 6위로 직행했는지 의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강대국들의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본래 한국이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억지스럽다기에는 다음의 사안을 봐야 됩니다. 가령 이번 순위 발표에서 러시아는 36위에서 무려 3위로 33계단 치솟아 오른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는 전쟁으로 더욱 경제가 쇠퇴했으며 군사력은 종이 호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결과는 3위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숨은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자원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으며 실제 대단한 자원 부국이라는 뜻이죠. 물론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유명하지만 막상 이것이 체감상 드러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은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면모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사태 이후 한국의 국방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무기 공급을 못하자 그 대체제로 바로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유럽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고 서방 민주진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의 능력이죠. 서방에서는 지금까지 동북아의 작은 국가로만 인식했지 휴전 국가로 엄청난 물자를 생산하는 대단한 방산 국가라는 것이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 비로소 강력하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군사력이 대거 포함되었으니 한국이 6위에 랭크된 게 당연하다는 것이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한국은 전세계 방산 수출 4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실제 미 국방부에서는 이번 우크라 사태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급박해하고 공급이 달린 상황에 한국의 등장은 엄청난 힘이 된 것이죠. 또한 한국이 공급하는 무기들은 미국과 상호 보완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강대국들을 다 제끼고 높은 순위에 오른 게 다소 얼떨떨한 국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 지키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대국의 초석이 된 셈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만들었고 국민들이 근면하게 일한 결과가 전세계 6위권이라는 뜻이 된 것이죠. 미 매체는 한국은 전쟁하고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 OECD에 기부하게 된 국가로 변모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군사력 외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전세계 최대 국민 총저축 GNS와 외국인 투자 보유고가 있다면서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또한 삼성과 현대, 기아의 본사가 위치하는 전세계 굴지의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하긴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UN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R&D 투자 비용 순위가 5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GNP 대비로 따지자면 전 세계 1위에 이를 정도로 R&D 비용을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기초 과학 분야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특정 분야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실제 글로벌 상황을 보자면 제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등 각종 첨단 미래 먹거리의 최상위권이며 반도체는 20년 넘게 글로벌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자타공인 1위라는 미국조차 공급망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전면 파트너로 내세웠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IRA 반도체 과학법으로 한국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나 기타 보조금 등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타국 중 미국 보조금은 한국이 받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공급망 재건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되었고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사실상 어느 순간 강대국 대열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다만 평화의 시대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없던 때에는 많은 나라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제 전세계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 사태로 안보 위기가 오자 비로소 한국을 인식한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라는 조사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급상승은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도움을 주는 국가이며 함께 상승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진정한 강력한 국가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